팔란티어의 67번째 영상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 가운데 팔란티어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한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런 팔란티어를 저격하는 리포트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사실 반박할 가치가 없는 정말 뭣도 모르는 리포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무시했는데요. 이번 리포트는 나름대로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썼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즈노의 반박, 디펜스 글까지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장에서 놀자 미즈노입니다. 인문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과 극의 책을 다 읽어라, 진보와 보수의 책을 다 읽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신문으로 따지면 요즘도 한국에 그 잡지가 나오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핫한 진보 잡지 말지라고 있었거든요. 말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굳이 조선일보, 조중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중동의 사설이라든지,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사회 이슈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논하는가.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아도 그러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철학사에 대한 공부, 서양 철학사의 공부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할 때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통찰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나오는 글들에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팔란티어를 피해야 되는 3가지의 이유, 팔란티어를 피해야 되는 3가지의 이유, Three reasons to avoid Palantir. 자, 변함없이 이 리포트는 제가 링크를 바로 영상 밑으로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요. 또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일리 있는 근거 3가지를 가지고 팔란티어를 저격했는데, 뭐 이 정도는 또 우리 미즈노리 가뿐히 또 디펜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읽어드리면서 또 여기에 대한 미즈노의 반박까지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리포트는 비교적 팔란티어에 대해서 잘 분석한 글로 시작이 됩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몇 달 동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리포트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18불과 30불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러한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팔란티어의 움직임이 18불에서 30불 사이 이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내부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팔란티어를 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성장하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3가지인데요. 자, reason 1, long sales cycle, 그 다음에 option limiting the upside. 자,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의 상품이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판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딱 납품하고 대금 결제하고가 아니라, 팔란티어가 주로 이 컨설팅 해주고 또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또 분석을 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판매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상승의 리밋, 상승 여력이 옵션들이 다양하지 못해가지고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자, 이 리포트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3년에 설립이 됐어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다음 해 2003년에 설립된 팔란티어가 고담 및 파운드리를 통해서 뭐 군사 및 어떤 커머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가장 큰 단점이 판매 주기가 고객에 따라서 몇 달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회사의 어떤 솔루션이 쉽게 확장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어떤 컨설턴트처럼 당분간 어떤 그 잠재적인 고객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고 데이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대신에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지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확장 가능한 보통 이제 SaaS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그냥 팔란티어가 하나의 컨설팅 회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단점이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쉽게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주된 고객이 200명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200명이 아니겠죠. 그쵸? 이제 200기업이겠죠. 그쵸? 하나의 그 회사를 하나로 택하니까. 그러면서 20년 동안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차라든지 기타 산업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팔란티어는 너무 좀 부족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여전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팔란티어가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뭐 팔란티어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통합하고 그러한 수많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은 비즈니스의 프로세싱에 주로 대기업에 적합하다는 어떤 장점은 있지만 팔란티어의 평균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 사이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그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즉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또한 팔란티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상장, IPO에 직상장을 했지만 팔란티어가라는 회사가 세워지고 18년 동안 큰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여전히 지금 순수익 면에서는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회사를 저격합니다. 하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가 이제 팔란티어의 파트너,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고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 있는 200명의 기존 고객들조차, 200명의 다른 기업들조차도 계속 협력하지 않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미주노의 반박입니다. 첫째, 이 저자는 혹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윈도우 정도의 소프트웨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뭐 데이터 분석의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팔란티어만의 경쟁력 아닐까요? 이게 무슨 붕어빵 찍어내서 팔아버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팔란티어는 지금도 수많은 다른 경쟁사들에 의해서 따라잡혔겠죠. 그쵸? 더불어서 200명 미만의 이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명 미만의 커스터머들,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에는 IBM도 포함이 되고요, 아마존도 포함이 되고요.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를 생각을 해봤냐면, 저는 이제 미즈노래에서 하나 영상을 올릴 때 최소 조회수가 500회 이상만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 강의를 해볼 때 보면은요, 한 강의실에 50명만 들어와도 꽉 차더라고요.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로컬 비즈니스를 할 때 문을 열기 전에 가끔 이제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뭐 출장을 갔다 오거나 뭐 아무튼 무슨 날에 보면 아직 회사 문을 열기도 전에 입구에서부터 정말 고객들이 나래비로 줄 서는 날이 있어요. 보면 정말 5-6명만 줄 서 있어도 와,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500명이 한 줄로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늘 해요. 500명이 한 줄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숫자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워낙 뭐 몇십만 몇백만 구독자의 파워 유튜버들이 많아서 그렇지 저는 파워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500명이 내 이 영상을 듣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500명이 이 시간을 들여서 내 영상을 듣는다. 미즈노래 영상을 듣는다. 그러면 됐죠. 무슨 5,000명, 5만 명을 바랍니까? 500명이 들으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들마다 500명 이상만, 500회 이상 조회수만 나오면 성공, 감사, 땡큐, 소박하죠.
전국 보험 1위를 차지했던 보험왕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험왕의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는 한 고객, 한 사람을 상담할 때 1000명 앞에서 제가 이 프리젠테이션 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팔란티오의 200명, 200 커스터머, 200 기업은 저는 엄청난 확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럴 이 저자는 주당 18불에서 30불 사이에 거래되는 박스권에 대한 리밋을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 상장된 상장가 밑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주식들 정말 많다는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또 하나 C3AI 정말 많습니다. 근데 팔란티오의 상장가가 9불 미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무려 아직 상장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92, 18, 93, 27 두 배에서 3배 정도의 지금 주식 단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시각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의 차이. 물론 뭐 코카콜라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익스텐션 하지 않는 리뉴얼 하지 않는 기업들 코카콜라 저는 코카콜라가 팔란티하고 계약을 맺었는지도 몰랐네요. 아멕스도 그렇고 코카콜라가 계약을 맺어서 뭘 했을까? 최첨단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설탕물 파는 코카콜라 제가 너무 비웃나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크레딧 카드죠. 자 이런 회사들과의 계약은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큰 뭐 계속해서 오래 갈 만한 그런 커스터머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박 논리가 너무 박한가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참 재밌는 표현을 쓰네요. 자, 리즌 2. unfriendliness.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는 그쵸. 말 그대로 프렌들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주들에게 굉장히 지금 불친절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지금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달 정도 계속되고 있는 내부자 인사이더들의 거래들. 그러니까 팔란티어 너는 어떻게 올라갈 만하면 너네 진짜 적이 내부에 있다고 너네 인사이더들이 그렇게 주식을 팔아제끼냐? 무슨 공매도 세력들도 아니고 주주들을 보호할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사는데 동참을 해야지 그렇게 팔아제끼냐? 팔란티어 제 얘기가 아니라 팔란티어를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이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팔란티어처럼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공격하는 또 다른 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인건비가 비싸다. 너무나 비싼 엔지니어들을 쓴다. 너무나 비싼 테크니션을 쓴다.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게 지금 리즌 2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반박. 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하면 오히려 팔란티어의 미래가 어두운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기업들이 그런 거 참 많이 하죠.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놓고 담을 쏙 빼먹고 그냥 댕가당 잘라버리는. 그래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우수 인력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거 잘 안 내놓죠. 조금씩 자기 밑에 사원 새로운 신진 사원 들어오면은 키워야 될 부사수로 보지 않고 나의 자리를 밀어낼 경쟁자로 보는 이게 대한민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팔란티어처럼 최첨단의 그 기술을 향해서 승부하는 회사들은 결국 인사가 만삽니다. 한자 성어죠. 인사가 만삽니다.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면 실력 있는 자들을 영입하지 못하면 팔란티어의 앞날은 굉장히 어두운 거죠.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팔란티어는 당장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계속해서 그 인재들을 향해 당장 월급으로 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스탁옵션 주식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야 될 마땅한 저는 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그 돈을 우리한테 좀 더 주지. 그게 욕심이죠. 인정할 수 없는 두 번째 리즌입니다. 최근에 지금은 끝났지만 항상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한 달 정도가 인사이더들의 거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팔란티어가 보여주었던 참 고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인사이더들, 내부자들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장이 안 좋았던 와중에도 팔란티어가 묵묵히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자, 인사이더들의 이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대가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주부터 팔란티어가 더 조정을 받더라고요. 자,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팔란티어의 상승에 그닥 내부자들의 주식을 파는 게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버 3. 리즌 넘버 3입니다.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 저자가 어떤 얘기하냐면 1분기에 팔란티어는 3억 4,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자, 2분기에는 각각 3억 6천만 달러와 14억 8천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수치를 고려할 때 이런 속도로 계속 성장하더라도 팔란티어가 현재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언제 돈 버냐는 거죠. 언제 넷 인컴, 넷 마진이 생기냐는 거죠. 언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냐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죠. In the end, 자, 주식은 하락하고 대부분의 옵션이 행사되고 자, 인사이더들이 계속 판매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장 팔란티어를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 희석될 때 팔란티어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팔란티어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코 매력적인 주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딴 주식 사라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한 미즈노의 반박은 알렉스 카프가 이미 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팔란티어 경영진이라든지 피터 틸은 예전부터 제가 참 좋아했던 개인적으로 피터 틸에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라는 말이 없었으면 저는 미국에서 아마 폭망했을 겁니다. 항상 경쟁력 있는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그의 책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미즈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미즈놀의 주식 채널의 가장 큰 포커스가 뭐죠? 주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버릇이 잘못 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새로 교육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레슨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두 번째는 정말 미즈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희가 헤지 펀드들, 공매도 세력들을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개미들이 무엇인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아마추어로 살고 싶다. 돈 버는. 영원한 아마추어로 우리는 살 것이다. 꾸준히 수익을 내는. 영원한 아마추어로 우리는 살 것이다. 우량한 종목으로 장기 투자하는. 그래서 저희는 요즘같이 힘든 주식장에서 오히려 미즈놀이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왜냐면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 다 사라졌잖아요. 돈 안 되니까. 인기 없으니까. 그쵸? 욕만 먹으니까.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포커스로 하냐는 거죠. 어떤 것을 포커스로 하냐는 거죠. 어떤 것을. 이미 알렉스 카프는 이야기합니다. 팔란티어로 단타 칠 사람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사람들은 다른 주식 사라고. 팔란티어는 어떠한 커스터머들, 어떠한 주주들을 원하냐면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팔란티어는 찾고 있다고 알렉스 카프도 얘기했고요. 그 부사장도 얘기했고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꼭 팔란티어 사서 단기간 왜 오르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주식 사라 그래도 끝까지 팔란티어 사니까. 여러분, 이상으로 이 리포트가 이야기하는 어떤 세 가지. 그러면서 마지막 저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꿈꿔가는 건 뭐냐면 자기들만의 리그라 그럴까요? 팔란티어를 문득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관령의 목장이 생각이 나요. 팔란티어라고 하는 큰 농장, 목장을 만들어서 그 땅을 사고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땅을 완전히 내가 내 땅으로 사고 난 다음에 하나씩 목장으로 자기만의 목장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땅을 사지 않고 땅을 렌트만 해가지고 땅을 살 돈으로 하나씩 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기적인 그런 목장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팔란티어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거죠. 땅을. 팔란티어만의 세계. 사실 이게 피터 틸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에서도 세탁소 잘 됐는데 이제 리뉴얼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 그렇죠. 리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 식당 잘하고 있는데 재계약 안 해주고. 지금 그 땅을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팔란티어만의 울타리를 치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걸 알 수 있고요. 피터 틸이라든지 알렉스 카프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빅데이터 분석의 기업과 우리 소프트웨어가 차별화되지 못한다면 팔란티어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C3 AI라는 종목 똑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정부 뭐 좀 카피한 느낌이 나지만 주식의 모습 자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불과 몇 달 차이의 형님과 아우인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상장했던 스노우플레이과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란티어 마지막 종가 모습, 오늘이 언제냐면 6월 22일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종가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팔란티어가 아니에요. 마지막 끝나기 30분 전에 쳐 올리는, 정말 오늘 같은 모습을 보면 저는 투더문가는 팔란티어의 상징적인 느낌이겠구나.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그 엄청난 매물대를 결코 25불 때는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치 그 오래전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우리의 국군을 보는 느낌. 그러면은 낙동강 전선을 공격했던 북한군은 누구냐고요? 당연히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공매도 치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죠. 이 썩을 것들. 여러분, 이 세 가지 리포트,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잘 쓴 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반박의 논리를 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주놀은 팔란티어의 67번째 영상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미 미주놀의 수많은 가족들의 포트폴리오에 팔란티어가 계속 담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위기에 강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요즘처럼 주식시장 하루 건너 하루, 어제는 아마존이 죽쓰더니 오늘은 조금 더 갔죠. 어제는 금융주들, 은행주들 잘 갔더니 오늘은 또 별로였죠. 이렇게 하루 이틀 이상을 가지 못하는 정말 힘든, 그렇다고 아직 소형 성장주의 시대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최근 몇 주 동안 보여주는 모습 보십시오. 거듭 얘기하지만 장이 좋았다고 한다면 진짜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까지 갔을 것 같아요. 이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뚜벅뚜벅 올라가는 팔란티어의 모습. 여러분, 조정 하락 힘든 장에서 버텨내고요. 급등하지 않고 뚜벅뚜벅 올라가는 종목이야말로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미주놀이 팔란티어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은요, 계속해서 좋은 팔란티어의 정보를 신속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귀중한 지름길입니다. 화이팅!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팔란티어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일단 흰색 티셔츠에 미즈놀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면 소재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인은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어린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혀서 참 이쁠 것 같아요. 자, 팔란티어,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도 꾸역꾸역 무너지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미주노래 모든 식구들이 응원하는 종목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면서 대량 주문이라든지 단체 주문은 미리 연락 주시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문하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원포인트 레슨과 주식 관련 좋은 자료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